테슬라가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국내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과연 급락하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발생을 하였고 급락이 올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명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0일 이동평균선은 보통 기울기와 현재 주가의 위치로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울기를 살펴보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승 곡선일 때 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하락 곡선을 그릴 때는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1월 한 중순부터 이 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하락 추세가 형성되었음을 예견을 했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보다 좀 더 선행하는 지표는 주가가 21선 밑에 있냐 위에 있냐가 좀 더 선행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일경에 주가가 21선 밑으로 이렇게 위치하면서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을 했는데 주가가 21선 밑에 위치할 때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잠깐 밑으로 왔다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주가가 21선 밑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이때 보시면 하루 이틀 정도 21선 밑에 있다가 다시 21선 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며칠 더 상승을 할 수 있었고 이때를 보시면 3, 4일이 지나도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보다 좀 더 선행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주가가 21선 밑에 위치해 있냐 위에 위치해 있냐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조지표를 한번 볼까요? 사실 보조지표적으로 주가가 21선 밑에 위치했냐 보다 좀 더 선행된 지표는 이 스토캐스틱을 참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날 보시면 스토캐스틱 K가 D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단기적인 하락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 주었는데요. 어찌 보면 21선 밑에 주가가 위치하는 것보다 이틀 정도 선행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조 지표를 활용했다면은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날에 보시면 이 파라볼릭 볼이 하단에 있다가 상단으로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도 앞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런 파라볼릭 볼도 활용을 한다면은 남들보다 하루 정도 더 일찍 발견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급락이 오기 전 이미 3주 전부터 하락이 올 것이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지표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떨어졌다고 사시게 되면은 이런 급락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주가의 움직임들 차트의 흐름들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테슬라는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좀 장기적으로 예측을 해본다면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선은 60일선입니다. 이 60일선은 수급선이라고도 말하는데 보시면 60일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의 주체,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세력의 주체가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우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을 계속 사기보다는 팔고 있는 세력이 많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 추세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좀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기술적 반등이 언제 오는지는 이 ADX 지표를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이 ADX 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저점 매수 혹은 단기 상승을 좀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 주가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 ADX가 50 이상일 때 단기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날도 보시면
ADX가 50 이상이 됐고 이렇게 50 이상에서 ADX 지표가 하락을 했는데 왜 단기 바닥이 안 됐을까요? 물론 확률적으로 30-40% 불일치할 경우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이 주가를 자세히 보시면 볼리저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지 않고 볼리저 밴드 위에 살짝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요. 지금과 같이 이 볼리저 밴드 하단에 주가가 위치해 있고 ADX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을 때가 단기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만약에 ADX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해도 유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도 좀 그렇게 단기 급락을 했을 때 사두시는 것도 좋은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락 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매수하기에 유효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차트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 드렸는데요. 차트가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7-80%의 확률로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분들을 활용하셔서 주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